지금부터 제15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장 격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행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할 공간으로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의원회관, 또 본청, 본가식 평화소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기가 확실한 우리 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이 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나를 잡아놓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북과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서울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청와대 오찬 때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미국에 전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양해를 했고 알맹이 없는 설명을 들었는데 특사가 미국에 다녀오고 일단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이 북미 대화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야당에게는 설명 한마디 없이 또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달려가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주변 국가의 소통 못지않게 내부 소통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부 여당이 개헌을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결자문위원회가 오늘 개헌을 자문한 초안을 확정하고 내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합니다. 개헌안에 담긴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에 야당이 동참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당의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에 쫓기면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됩니다. 정부 여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정략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입니다. 그러나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가 아닙니다.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정의당이 일청에서 우리 당과 공동 원내 교섭단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그 당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25년을 끌고 온 북핵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커다란 성과이며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이런 중대한 분수령을 맡고 있는데 유장 평화쇼, 평화 사기극하며 선동하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생티집을 잡으며 찬물을 끼얹는 보수 야당 대표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 여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아름다움이라는 시에서 쓰일 곳에 쓰인 인간의 말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망을 무시하는 홍 대표의 발언은 쓰일 곳에 쓰이지 않아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 편성 카드를 다시 빼들었습니다. 물론 청년 일자리는 중요하고 추경도 필요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총 18조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예산 집행률은 50%에 그치는 비효율을 보였습니다. 또 추경을 하더라도 작년 세수가 14조 3천억이나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 초과 세수는 경기 호조보다는 정부의 예측 부실 그리고 국세청 슈퍼컴의 우수성 때문에 나온 것일 뿐이고 또 무엇보다도 작년도 순적자 국채 발행이 28조 7천억으로 매년 정부는 지금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기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르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주거 문제만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평화당은 국민연금기금 재원으로 청년 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청년, 신혼주택의 해결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 법의 신속한 통과로 근본적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GM 본사에서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차입금에 대한 출자 전환이나 글로벌 신차 배정 등 7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방안에는 신규 투자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고 무엇보다도 군산 공장의 재가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GM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GM 본사가 한국 GM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군산 공장 재가동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하는 실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화당은 한국 GM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군산 공장 재가동이 전제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은 이번 군산 GM 문제에 대한 책임기관인 기획조정부 1차관,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그리고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참석하는 GM 군산 공장 및 광주의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내일 이 자리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획득한 신현 선수가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해 방송 중계를 늘려달라는 말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패럴림픽을 인간 승리라고 칭송하지만 국민들이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각 방송사들에서 패럴림픽 생중계를 늘려주시길 요망드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관련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으면서 오늘은 5.18과 무관하다, 해고령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는 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비겁하게 역사의 죄인으로 숨어있지 말고 검찰 나가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 또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특권 없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님 발언. 예, 김경진 최고위원입니다. 북미 간의 대화 또 남북 간 정상 대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비판적인 언동이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포기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계속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재벌 다툼에 따르면 10대 대기업의 사회이사의 3분의 1이 기재부라든지 국세청, 금융위 등 속칭 금융 권력기관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 권력기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경우 여기에 대한 엄격한 자격 심사가 있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준 최고위원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미투 운동이 정치권에도 상륙할 많은 충격적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관련 피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며 그에 따른 응당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인물들 외에도 문제되는 행위를 한 자들이 있다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밝히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커밍아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인이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임을 지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 미투 운동에 대처하는 모습에 깊은 우려가 제기됩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로 지목된 민병두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가 모두 나서 사퇴를 처리해달라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 불관용, 근본적 해결을 성범죄 대응의 3대 원칙으로 줄곧 제창해온 민주당이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여 책임을 지려 함에도 사실관계의 불확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 등을 운운하며 사태를 막는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위석수를 잃지 않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응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민병두 의원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19 감싸기식의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미투 운동의 본질을 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운 원칙을 저버리고 관련 의혹만을 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반성과 대응이 무엇인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연영일 최고위원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윤영일 최고위원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다미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정의당을 의총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제의한 저희 당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반면 다미당은 우리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뽕나무를 가리키면서 해나무 욕을 한다고요. 36개 병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개가 뭔 줄 아십니까? 제1개가 만천과이라고요.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걷는다는 겁니다. 1개가요. 즉 속인다는 거죠. 밤이당은 어떤 게 바르고 떳떳한 일인지, 어떤 게 밤이당에 이익이 되고 손해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정당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고 옳은 일은 우리 정치인들이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소신껏 책임껏 활동하게 해주는 출당 좋지요. 정의와 이익 중 더 앞서야 될 것은 정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놓아주지도 않아야지요. 따라서 바르고 떳떳하지 못한 출당도 못 시키는 그런 당은 바른당이 아닐 것이며, 작은 것만 탐내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당은 미래당이 아닐 겁니다. 밤이당은 밤이당답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지검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2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5.18은 폭동이요,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차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제출한 진술서는 국민의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고 진실과도 배치된다고 하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왜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5.18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바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3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검찰 출석은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전두환 씨를 소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전두환 씨는 떳떳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배준현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미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정략적인 행태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두 당은 이번 미투 운동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용으로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시절 끊이지 않는 성추행, 성폭력으로 성누리당으로 불렸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잘못을 밝혀내고 폭로하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성추문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명 조민기 씨의 성추행은 잘못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생각하면 법에 의해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민기 씨의 장례 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족들에게 쏠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조문객들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부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행동으로 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잃었지만 고인의 마지막 길에 지인과 동료 배우들이 SNS 상으로나 직접 조문하는 그런 애도하는 글을 두고 대중들의 거친 질타와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것에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망한 망인과 갑자기 충격적인 일로 가장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투 운동을 주도하거나 조민기 씨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충북 20여 개 여성단체는 고 조민기 씨의 장례식에 조문을 가거나 적어도 애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정도는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여성단체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미투 운동은 더욱 설득력 있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이런 입장들이 배려되지 않고서는 자칫 앞으로 미투 운동이 대중운동에 실패하거나 팬수를 확산 등 우리 사회로부터 고립될 우려도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방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로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넘쳐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배우 고 조민기 씨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장정수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9일부터 민주평화당의 공동대변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해 이상돈, 박지원 의원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은 국민의당 지키기 활동을 시작으로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거쳐서 평화당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3인은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등록 참여를 정식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결코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바른미래당의 볼모가 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신 끝에 평화당이 요청해온 공동대변인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간의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께서는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의 정치적 결단을 계기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소속 정당 선택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의 공감대가 다시 한번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는 정치적 노선과 철학, 가치, 소신이 달라도 합당시에 무조건 확장되어야 하는 정당의 볼몬처럼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처럼 절대로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보수 야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선택의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여야는 개원 논의와 함께 이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에게 거듭 요청하겠습니다. 내로남불식의 입장을 견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두 공동대표는 합당이나 분당 시에 비례대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두 대표가 정치적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 핵 해결국이 봄이면서도 또 겨울 연상케 하는 난관을 예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남북 문제는 6.15, 북핵 문제는 9.19로 돌아가는 해결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대북 특사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결국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서 해결하려는 그 길이
결국 비핵화의 길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께서 밝힌 대로 낮은 단계의 모라토리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결을 하고 북한이 NPT 가입해서 IAEA 핵사찰을 받는다고 하면 북한의 핵 기능 발전이 중지되고 확산이 중지됩니다. 이렇게 해서 폐기의 길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3년 전 김양건 비서겸 통전부장을 해성에서 만났을 때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 폐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가다가 후세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김양건 비서의 해동 내용을 우리 정부에게 미국 정부에게도 알릴 바 있습니다. 이제 육자회담으로 돌아가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김정은은 통 큰 계산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으로 손익 개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합니다. 지금 현재 노동신문 등에서 일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고 지도자의 결정만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집행해 나갑니다. 이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계점에 도달한 김정은과 트럼프 아주 타이밍 적절하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바른 길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평화당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아베 총리와 홍준표 대표만 반대했습니다. 홍아베입니다. 이제 아베 총리도 돌아왔습니다. 중국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러한 것 자체가 육자회담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미당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 보수적 접근, 즉 김정은에게 속지 마라, 잘해라 이런 충고는 할 수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죄를 뿌리는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신, 불구하게 햇볕 정책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용료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직전에 발언하세요. 카메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폐기권주의적 정치 행태가 국회를 넘어서서 기초의회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 선거구 협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내놨던 4인 선거구 45곳 안을 대폭 후퇴해서 7곳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기존의 4인 선거구를 35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에서 7개 신설로 대폭 축소한 것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대 양당의 패권주의적 정치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정치 개혁을 주장할 뿐 적폐의 산물인 자유한국당 세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패권주의적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각성하고 성공적인 지방정부 실태를 위한 기초의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주시당의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민주당 강주시장 예비후 후보들이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해서 보도된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이용석 예비후보로부터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강기정 예비후보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흙탕 같은 고도 후발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중앙당은 공정한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일으킨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로 인해서 당원 명부 불법 유출 및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후보가 있다면 민주당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당내 경선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전동현 의원님.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릴 텐데요. 회의 끝나고 10시 반에 세미나 하신 의원들과 금산공장 폐쇄 두 번째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그 GM 본사 지분을 전략적 책임 투자를 통해서 금산공장 해결책을 만들고자 하는 걸 가지고 자유한국당 GM 특별위원장 정유석, 더불어민주당 GM 특별위원장 홍영표,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GM 특별위원장 지상, 정의당 GM 특별위원장 노회찬 의원 등 타선의 공동으로 주최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는 사실상 분산 포기 상태고 다른 당은 철회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안은 없고 유일하게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요구하는 당은 민주평화당밖에 없습니다. 내일 금호타이어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대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만 분산 GM 또 광주의 금호타이어와 관련해서 민주평화당이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가게 되면 아마 이것이 국민들이 민주평화당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따가 10시 반 세미나실에 꼭 저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게